안녕하세요, 꽃뿌리입니다. 제가 학부 시절에 법학을 공부했었는데요. 그때는 논문을 거의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 공부를 할 때는 논문을 꼭 봐야 되는 것일까요? 대학원에 들어가신 분들은 직접 논문을 쓰셔야 되니까 엄청 많은 논문을 보셔야 될 텐데요. 대학원까지는 가실 생각은 없는데 데이터 분석이나 인공지능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러면 논문을 꼭 봐야 되는 것인지 오늘 그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대학원을 가시든 가시지 않든 이 분야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논문과 친해지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영국으로 데이터 사이언스 석사를 가기 전에 한국에서 인공지능 개발자로 6개월 정도 일을 했었어요. 그때도 제가 대학원을 가기 전이었지만 저도 모르게 업무를 잘 수행해내기 위해서 많은 논문들을 참고하고 있더라고요. 오늘은 논문과 친해지는 것이 왜 좋은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신 기술을 접목하기 위해서는 논문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논문에 나와 있는 최신의 연구들이 책에 반영이 될 때까지는 정말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머신러닝,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 논문들이 정말 빠른 속도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최신 기술을 모르고 현업에 업무를 하시게 되면은 분명히 방법이 있는데 이런 방법을 적용하지 못해서 더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논문에 실린 내용들이 책에 반영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했는데요. 일례로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는 버트라는 모델이 정말 유명해요. 구글에서 만든 건데 이 논문이 2018년도 10월 정도에 인터넷에 공개가 되었고 이게 시중에 이제 책에 반영이 된 거는 제가 본 건 2020년 작년 9월쯤이었어요. 그러니까 2년 정도 텀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관심 있어 하는 주제가 책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책에서 다루고 있는 논문의 내용은 되게 한정적인 경우가 많아요. 책 같은 경우에는 편집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 방향에 맞는 내용만 싣게 되는데요. 실제 논문에는 훨씬 더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논문은 보통 데이터가 어떤 것을 썼고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했고 어떤 모델을 썼고 그 결과가 어떤지 그리고 이런 결과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보통 이런 5가지 정보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업무에 데이터 사이언스를 적용하다 보면 딱 모델 부분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했고 데이터를 어떤 걸 사용했고 이런 부분들까지도 정말 중요한데 이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책으로만은 안 되고 논문을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직접 일하고 있는 그 분야에 대한 연구를 논문에서 찾을 수 있는 확률은 정말 높아요. 반면에 책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사례를 가지고 설명하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일하고 있는 의료, 유통, 금융 이런 분야에 접목을 하게 되면 여전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이 업무와 관련돼 있는 그런 연구를 찾게 되면 이미 제가 해야 될 고민을 그 연구에는 했기 때문에 정말 빠른 속도로 성과를 낼 수가 있고요. 보통 연구가 무에서 유를 갑자기 창조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선행 연구들 위에 새로운 연구가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속한 그 분야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도가 엄청 빠르게 향상될 수 있다는 장점 또한 있습니다. 오늘은 대학원에 가지 않으시더라도 데이터 사이언스, 인공지능 분야에서 일을 하시려는 분들은 논문과 친해지는 것이 좋다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논문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이야기할 부분이 되게 많은데요. 이런 부분은 다른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